여러분,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AI가 뜨거워서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메모리부터 낸드 스토리지까지 반도체 전반에 걸쳐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병목이 터진 겁니다. 특히 HBM은 SK, 마이크론, 삼성 세 곳이 전 세계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에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병목이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병목은 언젠가 해소됩니다.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 라인을 늘리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시점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반도체 공장이 다 지어지고 AI 칩이 쏟아져 나올 때 그 다음으로 터질 절대적인 병목 현상은 어디일까?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도체 그 이상으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터져버릴 다음 병목 지점.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전력 인프라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칩에만 쏠려 있는 지금 우리가 왜 전력 인프라를 다음 거대한 투자 기회로 주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큰 그림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쉽게 말하면 거대한 전기 먹는 기계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웨 GPU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1000W가 넘습니다. 이걸 수천, 수만 개씩 묶어서 돌리는 것이 지금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전기는 어디서 옵니까? 전선을 통해 들어옵니다. 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낮춥니다. 스위치 기어를 통해 배분합니다. UPS, 즉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안정화합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을 통해 열을 식힙니다. 이 모든 것이 없으면 아무리 엔비디아 칩을 사다 쌓아놔도 데이터 센터를 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블룸버그가 2026년 4월 1일 뉴스레터에서 시장 분석기관 사이트라인 클라이밋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2026년 미국에서 착공 예정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절반 가까이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자금 부족도 아니고 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력을 끌어오는 데 필요한 전기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트라인 클라이밋이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미국에서 신규로 가동될 것으로 발표된 데이터 센터 용량은 총 16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이 중 실제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약 5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 리서치 기관인 세미온 앨러시스는 이 수치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발표만 된 프로젝트와 실제 착공에 들어간 프로젝트를 혼동하면 숫자가 과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빅테크와 주요 코로케이션 기업들의 실제 프로젝트는 대부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것이 세미온 앨러시스의 주장입니다. 어느 쪽이 맞든 전력 인프라가 병목이라는 사실 자체는 양측 모두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전압 변압기 납기가 극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고전압 변압기의 납기가 2020년 이전에는 24개월에서 30개월이었습니다. 지금은 최대 5년입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 사이클은 18개월 이내입니다. 변압기 납기가 5년이면 수학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제때 지을 수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기 장비는 데이터 센터 전체 비용의 10%도 안 되는데 100%의 병목이 되고 있다고요.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빅4는 2026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7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돈이 있어도 변압기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병목은 주문 후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증설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변압기 병목은 다릅니다. 변압기 공장을 짓는 데만 수년이 필요하고 특수 전기 강판을 조달하고 숙련 용접공을 양성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블룸버그와 우드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고전압 변압기 생산의 상당 부분을 지금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의존도가 일부 카테고리에서 30%에 달합니다. 지금 미국 수입 시장에서 대형 변압기의 주요 공급국이 캐나다, 멕시코, 한국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개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소 생소하시거나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최신 실적 데이터를 보시면 왜 이 기업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기업, 이튼 코퍼레이션입니다. 티커는 ETN입니다. 이튼은 스스로를 인텔리전트 파워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부릅니다. 변압기, 스위치 기어, 서킷 브레이커,
데이터 센터용 전력 분배 장치까지 만드는 전력 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2026년 5월 5일에 발표된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 75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기적 성장률이 10%였고 연간 가이던스를 9에서 11%로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이튼의 공식 실적 발표에 따르면 이 회사의 데이터 센터 관련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 데이터 센터 수주 잔고는 228기가와트, 2025년 구축 속도 기준으로 12년치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12년치 잔고입니다. 이 숫자는 경영진이 공식 실적 콜에서 직접 밝힌 수치입니다. 이튼은 최근 보이드 서머리라는 액체 냉각 전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로 이튼의 데이터 센터 메가와트당 매출 가능 금액이 290만 달러에서 340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단순히 전력 장비만 파는 회사에서 냉각까지 포함한 통합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 GE 베르노바입니다. 티커는 GEV입니다. GE 베르노바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분사한 전력 및 에너지 사업부입니다. 발전기, 풍력 터빈, 그리드 전력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026년 4월 22일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매출 93억 달러, 전년 대비 16% 성장. 총 수주는 100억 달러로 유기적으로 59% 급증했습니다. 특히 전기화 부문에서 단 한 분기 동안 데이터 센터 관련 장비 주문이 24억 달러였는데 이는 2025년 전체 연간 데이터 센터 전기화 수주액을 한 분기 만에 초과한 수준입니다. GE 베르노바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445억에서 45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실적이 발표된 날 GEV 주가는 하루에 14% 뛰었고 지난 1년 기준 누적 수익률은 246%에 달합니다. 전력망을 만드는 회사가 AI 수혜주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티커는 VRT입니다.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 내부 물리 인프라의 순수 플레이 기업입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 스위치 기어, 서버렉, 냉각 장비까지 만듭니다. 이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력망과 서버렉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2026년 4월 22일 발표된 1분기 매출은 2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스 지역에서 53% 성장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연간 가이던스는 순매출 135억에서 14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는 30%의 유기적 성장과 51%의 이익 성장을 의미합니다. 버티브는 최근 S&P 500에 편입됐고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GPU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그 GPU가 돌아가는 물리 환경을 버티브와 함께 설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기업 퀀타 서비스입니다. 티커는 PWR입니다. 퀀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를 실제로 짓는 건설 시공 회사입니다. 전선을 설치하고 변전소를 짓고 전력망을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많이 발주돼도 실제로 그 전선을 땅에 묻고 전력을 연결할 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 6만 명을 보유한 회사가 퀀타입니다. 2025년 기준 퀀타의 수주 잔고는 약 4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2026년 1분기에는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잭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퀀타의 2026년과 2027년 EPS 성장률을 각각 30%,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AI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내는 전력 수요가 2030년을 넘어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단연간 먹을 일감이 쌓여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업 엠코 그룹입니다. 티커는 EME입니다. 엠코는 전기 및 기계 건설 전문 회사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의 복잡한 전기 배선, 냉각 배관, 고밀도 컴퓨팅 환경을 위한 특수 시공을 담당합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4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성장, 주당 순이익이 30% 증가, 수주 잔고는 156억 달러로 33% 급증했습니다. 모틀리 풀은 엠코, 퀀타, 그리고 프랑스계 에너지 관리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세 곳을 비교하며 엠코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5개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이들은 AI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AI가 돌아가는 물리적 세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바로 그 포지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섹터의 가장 큰 장점은 수주 잔고가 눈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튼의 12년치 데이터 센터 잔고, 퀀타의 약 500억 달러 잔고, 엠코의 156억 달러 잔고. 이것은 이미 계약된 미래 매출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업다운이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처럼 수요가 갑자기 식으면 주가가 크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인프라는 한 번 계약이 되면 수년에 걸쳐 집행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지으면 20년에서 30년을 씁니다. 그 기간 동안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물론 이 섹터가 리스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AI 투자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꺾일 가능성, 금리와 타리프 환경, 원자재 가격 변동은 모두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정리하면 반도체 병목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시장은 이제 그 다음 병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와 사이트라인 클라이밋과 공동으로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변압기 납기는 5년, 전력망 연결 대기 기간은 버지니아, 피닉스, 댈러스 같은 주요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에서 4년에서 7년. 이 상황이 해소되는 데는 짧아도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튼, GE 베르노바, 버티브, 퀀타, 엠코 같은 기업들은 계속 그 수혜를 받을 겁니다. AI는 소프트웨어로 돌아가지만 소프트웨어는 전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들고 관리하고 전달하는 인프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희소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